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파트 2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이 연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제 연소의 3요소,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위험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물의 유별 성질 및 취급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1류, 2류, 3류, 4류, 5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연소 이론 볼까요? 자,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는 자, 잘 타거나 타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잘 탑니다. 탄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제 전문적으로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그래서 이제 연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소란 어떤 물질이 탈까요? 타는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가연물에는 위험물도 들어가고 위험물이 아닌 것들도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연물이란,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종이도 가연물입니다. 위험물은 아니지만 불에 잘 타죠. 가연물이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불 붙이면 불 타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사람도 불에 타죠.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잘 탑니다. 지방층과 자, 이런 단백질은 다 탑니다. 사람도 가연물이 될 수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가연물이 어디서? 공기 중에서. 자, 산소와 반응하여. 자, 연소란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란, 자, 산화 반응. 산화란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산화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다? 열과 빛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연소란. 자, 타는 물질이 한마디로 타는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할 때 뭐를 내야 됩니까? 열과 빛을 내야 됩니다. 자, 종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그리고 빛을 냅니다. 자, 횃불.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때는 이제 형광등이나 이제 이러한 LED 랜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횃불에 불 붙이고 막 뛰어가고 양반 때려잡으러 자 가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탑니다. 나무가 탄다는 것은 자, 산소와 결합을 하고 열과 빛을 내죠. 그래서 횃불 딱 집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힐 수 있죠. 자, 그래서 연소란 정확하게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타는 물질, 가연물이 이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현상인데 뭐를?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철이 서서히 산화하는 현상. 자, 이 부식된다.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여러분들 녹슨철 뭔지 아시죠? 빨간 철. 그것도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열과 빛을 내지는 않아요. 천천히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열과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부식도 산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 산화에는 연소도 있고 부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연소할 때 이제 그 불꽃의 색을 보고선 이제 대략적으로 온도가 이제 몇 도씨 정도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적색을 일단 기준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기준해 갖고 자, 어두울 암자를 써서 어둡다. 그러면 이제 700도씨 암적색이라고 합니다. 적색의 850도씨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거 황적색 두 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색을 기준해서 적색보다 어두우면 암적색 700도. 담암적색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세모 치겠습니다. 자, 휘적색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색, 황적색, 그리고 어떻게 된다? 황보다 밝으면 백적색, 빨간데 백색, 그리고 휘백색은 아예 그냥 밝은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황적색을 우리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황색. 여기서부터는 200도씩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적색이 850이다. 황적색이 1100도씨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밝아지면 자, 뭐가 됩니까? 백적, 휘백은 이제 200도씩 올라가는 거고, 이 사이에 휘적색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자, 우리는
60점 이상 받는 게 목표죠. 일단 이거 합격한 다음에 실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연소 물질의 온도는, 자, 이거는 약간 소방 쪽에서 잘 나오고 위험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고 그냥 패스해 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패스하라고 하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본 다음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다 본 다음에, 자, 시간이 남는다. 이제 아니면 이거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리고 봐서도 전부 다 가립니다. 이거 가리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들 딱 황적색이 이제 몇 도, 불꽃색이 몇 도십니까? 물어봤을 때 950도입니다. 아니, 황적색은 1100도십니다. 휘적은 이제 950도십니다. 바로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자, 오히려 이런 걸 봐야 되죠. 연소의 3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소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과연 물. 타는 물질이 있어야지 타겠죠. 당연히. 자, 그럼 보겠습니다. 타는 물질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 종이, 석탄, 플라스틱 등과 같이, 자,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철, 질소 등등 이런 것들도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는데 발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서서히 반응한다던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잘 타는 애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름 이런 것들도 잘 타겠죠. 폭탄도 잘 탑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연물에 들어가고, 가연물의 조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좋은 가연물이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좋은 가연물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 여러 가지 가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가연물이란, 한마디로 더 잘 타는 물질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암기 안 하고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됩니다. 이거 그냥 열 전도율이 적을 것, 발열량이 클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수업을 듣고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 전도율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뭘로 볼까요? 이제 A 가연물, B 가연물이 있습니다. 자, A 가연물은 열을 누구에게 안 주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열을 갖고 있어요, 계속. B 가연물은 열을 자꾸 남한테 퍼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종이에 불을 붙이건 나무에 불을 붙이건 어떻습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가열을 해줘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 만약에 종이라고 합시다.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라이터가 불 킨 다음에 탁 되면 불 붙나요? 안 붙죠. 자, 일정한 시간, 나무 같은 경우에는 더 한참 가열해야지 불이 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이 붙을 때까지 이제 필요한, 활성화 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작으면, 한마디로 불 조금만 갖다 대도 불이 붙는 물질이 더 좋은 가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려고 하면 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한테 열을 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은 것들이 활성화 에너지도 작게 됩니다. 자, 다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이해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열 전도가 작아야지 열이 빨리 받고, 열이 빨리 받아야지 불이 붙는 겁니다. 그만큼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라이터 불을 갖다 대기만 해도 불이 붙죠. 이유가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 종이나 나무에 비해서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질은 활성화, 한마디로 이제 불이 붙는다, 한마디로 난리를 친다 라고 할 때까지 에너지를 조금만 건드려도 불이 붙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발열량은 커야 됩니다. 좋은 가연물이면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 열을 많이 방출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표면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있고 한 장씩 다 쪼갰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크게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책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책 보고 계시죠? 자, 책 엄청 두꺼워요. 이거 막 페이지 막 세알이지도 못하겠습니다. 만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불 붙이려고 이렇게 라이터 불 갖다 댑니다. 이렇게 착 잘 붙나요? 금방.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붙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 책을 다 찢습니다. 다 찢어갖고 천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권이면 이만큼이겠지만 천장이면 표면적도 약 1000배 늘어나겠죠. 어떻습니까? 한 장 한 장 불 붙이는 게 훨씬 더 불이 금방 붙죠. 자, 그래서 어떠한 가연물이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이 더 잘 붙습니다. 이유는 또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한 권 다 불 붙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들끼리 열을 만약에 자,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전부 다 열 전도율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옆으로 다 전달시킵니다. 야, 전달 해갖고, 자, 나 뜨거우니까 전달, 이쪽으로 열 보낼게라고 하는데, 자, 표면적이 작으면 더 이상 열을 전달시킬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더 빨리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활성화 에너지랑 연관이 됩니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을 것. 자, 화학 물질은 자, 끼리끼리 자, 친한 정도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은 산소랑 더 친하고 어떤 물질은 다른 것과 더 친하고 자, 어떤 물질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소하려고 하면 산소랑 붙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나 산소랑 만날 수는 있는데 난 좀 그냥 좀 그래. 아니 뭐 만나야 되면 만나겠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나 산소 너무 좋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화력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불이 붙고 아니면 좀 더 붙긴 붙지만 천천히 불이 붙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더 좋은 가연물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아니더라도 가연물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안 탄다는 소리입니다. 타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뭐냐면 C랑 H랑 Al2O3. 이건 뭐냐면 자, 탄소는 가연물입니다. 탄소는 이미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를 만들어 버려요.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수소도 가연물입니다. 원래 가연성 가스예요. 얘가 산소랑 만나서 자, 물을 만들었습니다. 산소는 수소는 여러분들 수소를 불 붙여버리면 물밖에 안 나옵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청정한 이러한 뭐 가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산화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아요. 자, 물 여러분들 가열해봤자 타지 않죠. 알루미늄 역시 자, 알루미늄 이 쇠는 잘 안 타지만 이 분말 상태일 때는 매우 잘 타는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얘는 이미 다 타갖고 자,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다 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뭐다? 가연물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을 보겠습니다. 자, 질소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산화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은 자, 열과 빛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 버립니다.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연물이 아니죠. 오히려 주위 온도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뭐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18족 원소. 우리가 이제 18족 원소라고 하고 영족 원소라고도 하고 우리가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라는 말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화학 이제 앞에 1장에서 화학 파트에서 봤듯이 자, 얘네들은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미 최외곽 전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하고 싶지 않아요. 결합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나 그리고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경우에 자, 이쪽으로 갈수록 아예 결합 자체를 안 합니다. 딴 물질이랑. 자, 뭔 짓을 해도 결합을 안 해요, 얘네들은. 뭐 온도를 높이던가 아니면 뭐 압력을 주던가 뭘 하더라도 다른 어느 물질과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소랑도 결합하지 않겠죠. 자, 산소랑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자, 이 크립톤, 크세논 같은 경우에 아니면 라돈 같은 경우에 살짝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되게 힘들고 자, 엄청나게 이제 조건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결합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그 연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산소 공급원은 누가 있냐라는 거죠. 자, 좀 개념이 좀 더 쉽습니다. 산소 공급원은 당연히 산소겠죠. 공기.
공기 중에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 거죠. 이 공기 중에 공기는 크게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소. 질소가 78%. 두 번째 산소. 산소가 21%. 자, 그리고 이제 아르곤. 여기 나와 있는 아르곤이 1% 존재합니다. 강사님,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SO2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한데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질도 있으나 자, 이렇게 78, 21, 1% 합하면 100%가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양이 극히 적습니다. CO2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만약에 요새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CO2 뭐 저감도 해야 되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느니 뭐 하느니 하지만 공기 중에 이 세 가지 물질 양에 비해서는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성 성분 총 비율로 보면 좀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CO2 가지고도 막 이렇게 막 온실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 위험하죠. 자,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연소에 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소를 방해하는 그러한 물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위험물 1류, 6류 위험물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고, 저 1류와 6류 위험물은 자, 이런 뭐 열 아니면 뭐 충격 이런 것들에 되게 쉽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뭐다? 1류와 6류는 산소를 방출시킨다. 그러면 이 산소가 과연 물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잘 방출하기 때문에 위험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은 뭐냐면 가연물 플러스 산소 공급원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물질입니다. 오류 위험물. 자, 그래서 폭탄 같은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폭탄은 바닷속에서도 터지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도. 물속에 산소 없습니다. 공기도 없고. 그런데 불 붙고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 자체에 자, 과연 물과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점화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다고 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누가 줍니까? 어떤 이러한 이제 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있죠? 자, 라이터 불. 자, 화재가 뭐 때문에 많이 나나요? 라이터 불 아니면 뭐 담배 불. 고온 표면은 다리미. 이런 라이터 불이나 횃불 이런 것들 나화라고 합니다. 나화. 자, 그래서 이제 화재가 그러니까 이 불꽃이 나치할 때 그 나자를 써갖고 그냥 불꽃이 생 상태로 있다, 벗은 상태로 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냥 생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라이터 불도 생 불이죠. 횃불도 생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화라고 합니다. 고온 표면은 다리미. 단열 압축은 뭐냐면 이 디젤 엔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딱히 열을 가해주지 않습니다. 이 디젤 연료를 놓고선 아주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버리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몇백 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디젤 연료가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찰 불꽃, 정전기 불꽃, 전기 불꽃, 한마디로 이런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을 붙이는 거죠.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를 앞글자 따서 가산점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이고, 자, 추가적으로 4요소라고 해갖고 여기에다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이제 만약에 이 나무를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쌓아놓고선 불을 막 붙여놨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연물이 있고 대기 중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는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점화원이 있었겠죠. 아니면 토치로 불을 붙이던 뭘로 불을 붙이던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갖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깨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할론 아니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약제 중에 이런 할로겐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자, 연소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겐 물질들은 여기 싹 뿌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화 약제를 싹 뿌립니다. 여기서 그래 버리면 지금 이 표면에서 끝없이 산소랑 결합을 한 상태입니다.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로겐, 이제 뭐 C랑 이제 F, Cl, Br, 뭐 요거도 이런 물질들이, 이런 화합물들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럽니다. 가연물 너 비켜. 산소 나랑 놀 거야. 산소도 딱 가자마자 가연물 너 이제 꺼져. 나 얘네들이랑 더 친해. 얘네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주위로 방사가 돼 버리면 여기 이 보호막, 이 실드 안에는 뭐가 된다? 가연물이 더 이상 산소랑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할로겐 약제들이 뿌려진 이러한 주위에는 뭐가 된다? 거기 있는 산소들은 전부 다 할로겐과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연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다?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하는 이러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요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소화 약제를 뿌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3요소가 갖추어져도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요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정전기의 방지 대책. 이제 정전기 방지 대책은 뒤에 이제 위험물 시설 기준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정전기 가지고 이 가스나 아니면 이제 사료 위험물 중에서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은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란다? 접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던가, 자,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자, 왜 습도가 높아야지 정전기 방지가 잘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여러분들 정전기 발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웨터나 패딩 같은 거 벗길 때 막 드득 하면서 정전기 발생 많이 하죠. 겨울철에 건조합니다. 여름철에 덥고 습하죠. 여름철에 여러분들 정전기 발생하는 거 거의 못 봤죠. 습하면 정전기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야 돼요. 자, 공기를 이온화하는 것은 이 제전기, 이오나이저라고 합니다. 이 기계를 이제 쓰면 됩니다. 이 분진이나 아니면 정전기가 발생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는 저는 이제 이오나이저를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공간 안에 정전기 발생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구하는 식, 이것도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단순히 이 식이 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CV 제곱. 자, Q는 C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E는 쉽죠? E는 에너지의 약자. V 전압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V는 전압, E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랑 Q만 잘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제 Q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공학적인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Q는 전부 다 어떤 양으로 통합니다. 양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전부 다 Q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C만 잘 보면 됩니다. C는 정전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CV. 그래서 2분의 1 원래 이제 QV고, Q는 뭐가 됩니까? CV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으면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위험물의 연소 형태 및 연소 과정. 자, 연소의 형태 있습니다. 자,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띠죠. 고체, 액체, 기체. 자, 모든 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 기체 상태를 띠는데 이 세 가지 상태에 따라서 연소 형태가 다 다릅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고체 연소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고체가 70? 고체가 한 70 정도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 액체가 한 10, 기체가 한 20 정도 물어봅니다. 그럼 딱 100 정도 되죠. 그만큼 고체가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체 연소 형태는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이 네 가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하는 것 문제가 나오는데,
1, 2번이 헷갈리지 3, 4번은 쉽습니다. 자, 1번, 2번 보겠습니다.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항목을 보면 목탄, 숯, 목재, 종이, 석탄 이게 뭔 차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는 분해 연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종이 예를 들게요. 얘네들은 가열을 해갖고 불이 날 때, 자, 이 물질이 열을 받으면 이 물질 자체가 분해합니다. 어떠한, 자, 이 종이도 어떠한 성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성분이 열에 의해서 기체로 분해가 됩니다. 지금은 종이니까 고체죠. 열을 받아서 기체로 분리가 되고 그 가연성 물질이 연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재를 남기지 않아요. 다 그냥 재가 조금 남거나 부스러지거나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형태가 없다. 타고 나면, 자, 표면 연소는 뭐냐면, 자, 숯을 예를 들어 보면 숯은 이제 이 나무를 갖고 만드는 거죠. 나무를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아주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탄소 성분만 남고 나머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탄소 성분이 타버리고 얘네들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금속은 타면 금속 그대로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산화 금속 형태. 숯도 타면 그대로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코크스 목탄 역시 타면 그대로 그냥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열 분해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만약에 저런 물질이 탄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숯입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금속분이에요. 다 타고 나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여기 그냥 이 물질에 산소만 더 들어가서 산화물만 만들어낸 거지만 얘네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표면과 분해 연소. 자, 증발 연소는 뭐냐면 되게 쉽습니다.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다시 더 가열하면 액체가 기체로 변화해서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 해서, 자, 왁스 파라핀, 양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초 어떻게 탑니까? 양초 녹죠. 그 녹은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어디서?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끝에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증발 연소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죠? 일단 녹습니다.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종이는 안 녹아요. 얘는 녹습니다. 액체를 거치고 가고 얘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기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기연소는 뭐냐면 그냥 폭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류 위험물. 자, 물질 자체에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자연물이 자체적으로 연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태우면 종이 자체에 산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산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타는 물질과 산소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폭탄 탈 때 어떻게 탑니까? 그냥 팡 타버리고 뻥 하고 타버리죠. 종이 탈 때 어떻게 타요? 그냥 설설설 탑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외부로부터 산소를 가져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연소의 속도가 느리고, 자, 내부 자체에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결합하는 겁니다. 어디서 산소야 일로 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산소 다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타버릴래 하기 때문에 연소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폭탄은 뻥 터지죠. 그래서 자, 이 폭탄이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에서는 제 오류 위험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액체 연소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보겠습니다. 증발 연소는 앞에서 봤던 이 고체 연소 형태에서 증발 연소와 똑같습니다. 현 상태, 자, 위에 나왔던 애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 고체에서 열을 받으면 액체로 갔다가 기체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현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에서 기체로 가서 연소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증기를 좀 잘 발생시키는 애들. 한마디로 인화점이 좀 낮은 애들입니다. 인화점이 낮은 애들. 그래서 이제 인화점이 낮은 애들은 이 인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버리면 이 액체 위험물들이 끊임없이 유증기가 됩니다. 그 유증기가 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자, 사료 위험물들이 대부분 증발 연소를 합니다. 자, 이 벙커 CU 같이 인화점이 높은 애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인화점이 100도씨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액체 위험물이 연소하려고 하면 인화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도씨라는 온도는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열해야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뭐다? 안개상으로 분출한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기에 벙커 CU를 담아놓고선 여기다가 이제 가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100도 이상 올려줘야 돼요. 한참 걸리겠죠, 시간이. 왜냐면 이 액체 전체가 100도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로. 여기다가 열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하나하나가 순간적으로 100도씨까지 가열이 되겠죠. 아주 센 불을 갖다 대면. 자, 무슨 차이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좋은 가열물의 조건에서 표면적의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 담겨 있는 것도 벙커 CU고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뿌려도 벙커 CU입니다. 어쨌든 전체에 불을 붙이거나 한 입자에 불을 붙이거나 똑같이 벙커 CU고 얘네들은 고유의 인화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을 더 금방 받게 되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 연소시키는 겁니다. 증발이랑 다르죠. 증발은 상온에서 그냥 불만 갖다 대면 거의 불 잘 붙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스프레이로 뿌려갖고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좀 차이가 다릅니다. 기체 연소 보겠습니다. 액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자, 확산 연소는 자, 수소,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등 자,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조작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LPG 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LPG는 아니고 가스레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스레인지 어떻게 하나요? 가스 나오죠. 스파크로 불 붙여주죠. 가스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연소를 하는 겁니다. 확산 연소. 딱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예혼합 연소 먼저 보겠습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를 미리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LPG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액화 석유가스 LPG는 액화입니다. 여러분들 LPG 차에 충전할 때 기체를 넣는 게 아니라 액체를 넣는 거죠. 그래서 기화기를 거쳐 갖고 자,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이런 실린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기를 같이 섞은 다음에 그 엔진에서 뻥 불 붙여주면 피스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예혼합, 미리 혼합한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자, 이 통 안에 넣어놓고선 불을 붙이면 뻥 하죠. 자, 확산이랑 다르죠. 확산은 계속 흘려보내는,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연소하는 것이고, 예혼합은 넣고선, 산소 넣고선 닫고선 꽝, 넣고선 닫고선 꽝 하는 이러한 LPG차 같은 엔진에 적용되는 이러한 연소 방식입니다. 자, 폭발은 뭐냐면 그냥 가스 폭발입니다. 여러분들 가스 폭발 사고 나는 것들 있죠.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가스가 누출이 되었습니다. 누가 불 붙이면 뻥 터지죠. 그래서 뭡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산소를 미리 혼합하여 연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발 사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소는 맞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특히나 이 고체 연소 형태 여러분들 잘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